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오늘 김창환 공동 상임대표와 더불어 오늘 기자회견하고자 합니다. 개헌과 관련된 국회 협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헌 방향 전반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여야 3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 투표 시기를 개헌 의제로 놓고 다음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회가 개헌 논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했지만 자문위원회 보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해산되고 지난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으나 사실상 개정 휴업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했기 때문이라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개헌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를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족의 열망에 민족화에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또한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유신단체 청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민의 명령과 요구를 온전히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논의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아니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면서 여야가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해 촛불혁명 민심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촛불의 뜻과 국민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시대의 헌법, 민주헌법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플러스의 마트 노동자이자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진수입니다. 최저임금이 1,525원에서 7,530원이 되는 데까지 딱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 이름조차 생소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해고의 위협, 저임금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적폐 정권을 거치면서 직접고용, 간접고용, 무기계약,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여러 이름의 노동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은 싸우지 않으면 누리기 어려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유감을 넘어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은 국가의 보장 의무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내용을 담은 노동헌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노동 존중의 헌법의 가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상권 완전 보장의 헌법 개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기를 쓰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벌 적폐들입니다. 비정규직 철폐에 환호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입니다. 정부 여당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똑똑히 직시하고 노동 존중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농민민주당 대표 안주영입니다. 민주당은 2017년 11월부터 30년 만에 오는 개헌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농민의 기본권이 이번 개헌을 통해서 더 많이 신장될 것을 기본 관점으로 해서 평화와 통일의 헌법이 갖추어질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한 내용이 미흡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농민에 대한 기본권이 이번 정부 대통령 발의안에 많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기본권과 식량 주권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만 담겨져 있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농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이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농지 보존의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충분히 담겼어야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수 없을 거라고 현장의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의 기본권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촛불혁명에서 분출한 국민의 힘에 의하여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의제 중심의 통치체제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명문화했으며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본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들인 개정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열망과 민족 화해, 자주 통일에 대한 민족적 소망을 오롯이 담고 있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산잔재 청산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노동 기본권에 대한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농업 보호와 농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의 공개념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의 주범인 토지 분리소득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언론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 폐기의 헌법적 근거를 망실시키고 새롭게 신설되고 강화된 기본권 조항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로 도입하겠다라는 예산 법률주의로 행정 편의주의에 눌려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대통령의 개헌안은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뒤늦게 여야 3당이 국회 주도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국회 주도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의 미흡한 점을 모두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비트권을 쥐고 있어 향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대통령안에 비해 매우 타협적이고 심지어 촛불혁명의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개혁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펴가면서 이에 대해 촛불 시민들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총리 국회 추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적폐 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논의와 별도로 민중당의 개헌안이자 민주노총, 전농, 전빌련, 한국진보연대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진영이 모두 동의한 민중헌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 운동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민중헌법으로 완성시켜 낼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